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 제병지휘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애국심과 영웅의 서사를 노래한 글린카의 쥐진자 짤이야, 짤에게 바친 인생의 휘날레곡 슬랍시아, 영광 이스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국산차 아우루스 무게차를 타고 붉은 광장에 집결한 군대를 세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난이 있을 때 조국 방위는 언제나 신성하다. 대조국 전쟁에서 러시아에서 불타지 않고 무사한 가정은 없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아버지 세대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민스크, 스탈린그라드, 구르스크, 세바스토폴, 하리코프에서 섞어 싸운 것처럼 당신네들은 지금 러시아 민족을 위해 돈바스에서 싸우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정복되지 않은 용감하게 승리한 세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나치즘을 분수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세대의 의무라고 애국심을 고시했습니다. 푸틴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안보체제의 구축을 역설해왔지만 나토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딴 생각이 있었고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반입하려 했고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수백 명의 외국 군사 고문이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현대화된 무기가 지속적으로 인도되고 있어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증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5월 4일 미 펜타곤의 공개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팩트입니다. 펜타곤은 미군의 우크라이나군 훈련 상황에 대해 미디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훈련시킨 거야. 그것을 이제 알았어. 하고 대놓고 밝힌 겁니다. 미군은 특수군사작전 발발 때까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프 지역에 있는 야보리포 전투훈련센터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미 플로리다 주 방위군 53 보병여단의 태스크포스 팀이 교관을 맡았습니다. 2022년 1월까지 미군은 야보리프에서 2만 3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켰다고 펜타곤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는 미 유럽군 사령부가 훈련센터를 독일 그라펜베어로 옮겨 미군과 나토군 무기 사용법을 우크라이나 군에게 교육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대전차 무기 시스템과 교류 등의 중점을 뒀고 부사관을 주로 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8년이라는 시간을 줬다고 당당하게 밝힌 점입니다. 푸틴도 이런 상황 전개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특수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1940년과 41년 사이 스탈린이 저지른 실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믿고 독일을 자극하지 않으려 임박한 침략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련 지도부의 판단착오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는 강한 독립국가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취한 시기적절하고도 유일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 공격도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푸틴은 조국에 대한 사랑, 신앙, 전통적 가치, 선조들의 관습, 모든 민족과 문화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는 천년이 된 가치가 지워지고 있다면서 캔슬 컬처의 폐해를 언급했습니다. 서구의 도덕적 타락은 러시아 공포증 선동, 반역자 찬양, 희생자의 기억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 참전 용사들의 모스크바 전승절 참석이 금지된 것도 알고 있다면서 나치즘 격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레지스탕스, 중화민국군의 공로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2014년 5월 오데사에서 발생한 비극도 언급했습니다. 네오나치들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토끼몰이하듯 노동조합 건물로 들어가도록 한 뒤 불을 질러 수십 명이 살해된 제노사이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돈바스의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있는 민간인 지역에 폭격을 가하는 등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이 자행한 잔악 행위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응징하기 위한 특수군사작전에서 쓰러져간 이들을 추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특수군사작전에서 숨지고 다친 이들과 유족들을 지원할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적들이 조국을 파괴하기 위해 국제 테러 집단을 이용하려 했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심어주려 했지만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서구 미디어들이 떠들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아조프스탈이나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미국과 나토의 거물들을 열병식에 초라한 모습으로 참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들의 열병식설은 사실 미국 뉴스위크지가 보도한 겁니다. 또 푸틴이 전승절을 기해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이란 영국의 선전과 서구 매체의 억측도 빗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견 병력이 모자라 총동원령을 내리고 계엄령도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것 역시 억측이었습니다. 다만 열병식 규모는 1년에 비해 다소 축소됐습니다. 동원된 병력은 예년에 12,000명에서 2,000명이 줄었고 군용 차량도 191대에서 130대로 줄었습니다. 또 리허설에 등장해 긴장을 고조시켰던 일류신 80 핵전쟁 지휘기와 전투기들은 기상 악화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전승절에 등장해 광결인 메시지를 내놓고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억측에 김을 빼기라도 하듯 러시아는 가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에 이어 조국을 위해 숨져간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을 기리는 베스메르트니 볼크 불멸의 연대 행사에도 참석해 시민들과 행진했습니다. 대조국 전쟁에 참전했던 부친의 사진을 들고 걸어가면서 여유있게 시민들에게 손도 흔듭니다. 2차 대전 당시 숨진 인원이 2,7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전몰자가 없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참여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공식적으로 8만 인파가 불멸의 연대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미디어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우리에게도 귀에 익은 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라블리, 학이라는 명곡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의 혼이 학이 돼 고향에 돌아온다는 전설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조국 전쟁의 영웅도시에 일일이 헌화할 때도 군악대가 연주하기도 합니다. 전승절 부대 행사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는 불멸의 연대는 러시아인을 애국심으로 단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대도시의 일상에서 연중 단 한 번뿐인 불멸의 연대 행사를 기억하자는 공익 광고입니다. 나라를 지킨 노년 세대의 희생으로 지금 세대가 있는 것이라는 외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불멸의 연대 행진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극동의 유조노사할리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옴스크,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전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베리아의 거점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린 불멸의 연대 행진입니다. 인구 160만의 도시인데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멸의 연대 행사가 열린 전승절에는 국민들이 참전 노병에게 세인트 조지 기장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세인트 조지 기장은 무공을 상징하는 순교 성인 조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흑해 연안을 정복한 예카체리나 여제의 초성화에도 등장합니다. 참고로 전승절 행사에 붉은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독일을 패퇴시킨 게 소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독일을 물리친 것은 소비에트 시대를 살았던 선조 세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에서 소련 시기도 엄연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역사가 잘못됐더라도 지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교훈을 취합니다. 불멸의 연대는 국가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지를 일깨우는 행사입니다. 선조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왔고 지금 세대는 후손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